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유동성 지원의 일환으로 회사채 유통시장에서 44개 기업의 회사채 5천억 원치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은 지난 16일부터 유통시장을 의미하는 세컨더리 마켓에 기업 신용기구를 통해 개별 회사채 매입을 시작했습니다. 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홍콩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임대 홍콩 대표인 예거첸은 미국 등 가장 민주적인 국가들도 국가 안보와 관련한 범죄, 심지어 사형도 받을 수 있게 규정했다면서 홍콩 보안법 최고 형량도 종신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2차 유행 우려에 국내 제조업체의 체감 경기 전망이 더 나빠졌습니다. 2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3분기 제조업체 경기 전망지수 BSI를 조사한 결과 직전 분기보다 2포인트 하락한 55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기존 최저치인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동일한 수치입니다.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K주를 둘러싼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9시 30분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영장 실질 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살피게 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관망 기조가 이어졌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3%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주 초반만 하더라도 코스피 시장 강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도 2160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 막판으로 갈수록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더불어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커지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관망 기조가 이어졌는데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다시 한번 코로나19 확진자는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의 전문가들은 현재 시장을 우려할 만한 요소이긴 하지만은 지난 2월과 같은 폭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급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먼저 지난주 마감된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다우존스 지수는 2.8% 이상 급락했습니다. 25,000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S&P 500 시장도 만나보시죠. 네, S&P 500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4% 넘게 떨어지면서 3,009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시장 만나보시죠. 네, 나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2.5% 이상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만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9,757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 마감 상황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이 1% 이상 반등이 나왔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가 좀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함께 빨간불 켜내면서 거래 마감했는데 삼성전자가 2.7% 이상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53,000원대까지 되찾은 모습 확인할 수 있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최근 증시에서 계속 올랐던 종목들은 지난주 금요일에는 쉬어가는 분위기였는데 삼성바이오, 로직스부터 셀트리온까지는 모두 파란불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우선주가 2% 넘게 올랐습니다. LG화학은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고 삼성물산도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만나보시죠. 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셀트리온 제약까지는 모두 파란불이었지만은 시젠이 다시 한번 4% 가깝게 급등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함께 코로나19 수혜주들이 다시 한번 금요일 시장에서는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시젠이 다시 한번 11만 5,400원대까지 오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지난주 금요일에는 5G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KMW가 6% 가깝게 급등 흐름 나왔고 이 CJNM 1%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다시 한번 제넥신 제치고 10위권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가깝게 급등했는데 82,200원대에서 시장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인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비트코인부터 함께 보시면 여전히 1,10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28만 원대를 이탈하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샌비트 타임즈는 4% 넘게 급락 중입니다. 이외 코인들 만나보시죠. 네, 오미거세부터 함께 보시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가운데 에메랄드 이더가 3% 넘게 급락 중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코인들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리플 1% 넘게 마이너스 나오고 있고 라이트코인도 마찬가지로 1% 넘는 낙폭 기록하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월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터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마감 상황부터 짚고 가죠.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이 엇갈리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주간 기준으로 1% 넘게 올랐지만 코스피 시장은 전반적으로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주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주 일단 시장 내 그렇게 큰 특징 없이 하지만 좀 정중동의 상황으로 실질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1% 주간 기준 1%가 넘는 상승. 하지만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로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지수의 움직임은 약보합 상황의 마감이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내 호재와 악재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렇다고 해서 큰 악재가 시장을 덮쳤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너무나 컸었던 어떤 큰 호재가 시장을 그 기대감을 만들었던 것도 아닌 다소간에 좀 지지부진한 그런 양상의 시장이었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장 내에 호재와 악재 부분 분명하게 정리를 해놓고 마음속에 분명히 새기고 투자 전략에 있어서 큰 흔들림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요. 호재 같은 경우 한 5가지 정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죠. 첫 번째는 경제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 이에 따른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의 어떤 그 바닥권을 탈피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계속 나타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시장 내 잔존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발 리스크가 상당 부분 완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죠. 지지난주까지 있었던 실질적으로 김여정 제1부부장의 어떤 그 행동들 이런 부분에 반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행동,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는 사뭇 다른 다소간에 좀 화해 모드로 전환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방산주들의 어떤 그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그림이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특히나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는데요.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멘텀에 대한 펀더멘탈 모멘텀에 대한 기대보다는 실질적인 모멘텀
과연 어느 정도나 있을지 계속 회의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방산주와 남북 경협주 일단은 대북 리스크에 대한 어떤 그 변화가 좀 감지가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은 좀 한 발짝 뒤로 물러선 그런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아닌 다소간 좀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세 번째는 완화적인 통화 기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FOMC를 비롯한 ECB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그리고 일본의 BOJ 모든 국가의 통화 당국들이 완화적인 통화 기조가 최소한 1년 이상 거의 2년에 가깝게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믿음을 시장 내에 계속해서 부여를 하면서 시장 말 그대로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 갖기에 충분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지난주 미국 내 은행권의 어떤 그 움직임을 만들었었던 그런 볼커룰의 완화 소식이 있었습니다. 볼커룰 상업은행이 실질적으로 투자은행의 어떤 그 제한이 상당 부분 있었는데 이 부분이 다소간 좀 완화되면서 실질적으로 투자가 조금 더 활성화되어지는 그런 기틀이 마련됐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 치료제 또는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지속되면서 실질적으로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되는 시장 내 투자 심리에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악재는 이런 부분이 있죠. 실제로 코로나 재확산의 어떤 그 현실화 부분, 미국 내 코로나 재확산, 그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의 증가가 다시 나타나게 되면서 일부 주에서는 최대치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나게 되면서 코로나 재확산의 현실화가 나타났고요.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의 주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특히나 애플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일단 4개 주에 11개 어떤 그 매장을 닫았고요. 이 부분을 17개 매장까지 늘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소식들 전해왔었다라는 부분 말씀 좀 드립니다. 두 번째 악재는 사실상 악재라고도 할 수 있고 호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은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형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것. 바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양대 주자들의 어떤 그 여론 지지율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현 대통령, 지금 현 공화당 대통령 후보죠, 차기 대통령 후보죠. 좀 40.1% 지지율이 0.5% 포인트 하락하면서 다시금 시장 내에 조금은 좀 그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바이든 후보.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49.5%의 여론 지지율, 한때 50%는 없는 여론 지지율을 만들어내면서 실질적으로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면 우리 그 투자 환경에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다소간의 좀 온건파적인 그런 어떤 그 성향이 투자 시장 내 잦아들게 되면서 시장 내 어떤 그 긍정적인 분위기를 다소간 좀 앗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어쨌든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현 대통령 간에 미국 11월 3일이죠. 좀 진행이 되는 대통령 선거 그 이전에 시장 내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어떤 각 후보들 간의 그 대선 공약과 관련된 부분들, 여론 지지도의 움직임 부분들, 이 부분 꼭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한 것이 실질적으로 부담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실물 경기는 실질적으로 U자, 물론 시장에서
피하고 싶은 부분은 W자 회복이 되겠는데요. U자 회복을 원하고는 있지만 그 U자가 좀 늘어지는 U자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만들어내면서 반대편에 서 있는 금융시장의 V 반등, 결국은 시장 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차익 실현 욕구의 증가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들, 경제 성장률의 어떤 그 전망치가 하루빨리 조금은 좀 상향 조정되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일 것 같은데요. 금융시장의 V 반등, 그리고 늘어지는 실물 경기의 회복 부분, 실물 경기 회복의 장기화 부분, 이로 인해서 이제 그 2분기 실적 시즌이 임박을 하고 있죠. 그리고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전망치가 속속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업종별 차별화가 나타나게 되고 성장주에 대한 시장 내 목마름이 진행이 되어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유동성에 의해서 커버가 되곤 있지만 그 유동성에 의한 커버 부분에도 실적의 뒷받침이 없는 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일단 3분기부터 빠른 실질적인 기업들의 실적 회복이 나타나야 될 것이다라는 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상당 부분 매우 중요한 관전 포인트일 수 있다라는 점. 2분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의 둔화 부분은 이미 시장 내에 반영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는 3분기 이후 어떤 업종부터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기업들의 실적이 회복이 될 수 있겠느냐. 기업들의 실적 회복을 위해서는 소비의 증가가 바로 나타나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배경에는 또 고용의 회복이 바로 뒤에 나타나야 할 것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고용 시장과 그리고 소비 지표에 상당 부분 주목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새겨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상황을 좀 짚어보게 되면요, 여전히 개인들의 매수세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어떤 그 시장 내의 바램, 외국인들의 유턴에 대한 기대감.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 한 600억 원가량의 순매수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미국 시장 내 다소간의 좀 흔들림,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라는 점. 이렇기 때문에 이번 주 역시 외국인들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그리고 환율 시장의 움직임은 어떨지 계속해서 어떤 그 주변 환경 그리고 수급 상황 계속 꼼꼼히 짚어보셔야 되는 그런 밑거름이 되어야 될 것이다. 지난주 흐름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난주 우리 증시 짚고 왔는데 이어서 오늘 증시에 영향을 줄 이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상황도 팔로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지난주 금요일에 모두 2%대 급락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시장을 크게 짓누른 상황인데요.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좀 그 전날 미국 시장의 움직임과 그리고 지난주 우리 시장 마감한 이후 금요일 시장의 움직임은 상당히 다른 움직임이었다라는 점. 지난주 그러니까 그 현지 시간은 목요일 미국 시장의 움직임은 볼커 룰의 어떤 그 확대 부분,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크게 개선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한 반면에, 지난주 금요일은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 그리고 미국 연준 페드죠. 은행권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놓고 사실상 다소간 좀 부담이 되어지는, 좀 은행권 주가의 급등락이 좀 나타나게 되는 목요일 시장의 변화, 금요일 시장의 변화, 다른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 증시 다우지수 2.8%가 넘는 급락을 보였고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 모두 2.5%의 어떤 그 급락 부분 나타났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어지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미 연준의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결과치가
상당 부분 부담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점. 먼저 첫 번째부터 좀 살펴보게 되면요.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되어지는 그런 모습.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확진자 수가 많이 나타났었던 뉴욕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사실상 인구도 많고 그리고 미국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투표자도 상당히 많은 그런 주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기에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상 상당 부분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전개됐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경제 재봉쇄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더 확산되어지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점. 이런 분위기들로 인해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트럼프 후보와 바이든 후보의 여론 지지율 격차가 조금은 더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이번 주 신규 확진자 수의 어떤 그 움직임들 속에서도 감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경제 재봉쇄에 대한 우려감. 실질적으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그 미용실이랄지 헬스클럽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영업 재개 계획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다시금 철회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 플로리다도 마찬가지 특히나 텍사스 같은 경우 주류 판매랄지 레스토랑의 어떤 그 영업 재봉쇄령이 다시금 내려졌다라는 그런 분위기. 여기에 실제로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었던 부분, 연준의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사실상 부담으로 작용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은행주들의 주가가 5%에 대한 5%대의 폭락을 좀 보여줬었고요. 물론 현재 그들의 결과 발표는 이랬습니다. 현재 재무적으로는 상당 부분 건전한 그런 상황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다시금 확산이 되어져서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면 주요 은행권의 은행들, 자기자본 건전성의 일부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취약해질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를 만회하기 위해서, 그를 자산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3분기 동안에 자사주 매입 그리고 배당금에 대한 확대를 금지한다라는 그런 발표.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 확대 금지는 어찌 보면 은행권 주가의 어떤 그 모멘텀에 상당 부분 마이너스 영향을 주기에 충분한. 왜냐하면 영업적인 상황이 조금 긍정적이지 않다라면 재무적인 상황으로 주가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각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EPS 주당 순이익의 어떤 그 일정 부분 레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재무적인 어떤 그 행위를 통해서도 가능한데요. 이 부분을 금지한다. 그리고 주주 친화 정책의 제일 중요한 어떤 그 배경인 배당금의 확대를 금지한다라는 그런 발표. 이 부분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 심리를 취약하게 만드는 그런 매우 중요한 핵심 배경이 되었다라는 점. 물론 우리 시장으로의 영향은 상당 부분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미국 시장 내에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 심리를 약하게 만드는 그런 발표를 했다라는 부분들은 외국인들의 유턴 가능성, 유턴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장의 현재 상황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그다지 긍정적인 소식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 시장을 움직일 핵심 이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이번 주는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시장 내에 어떤 그 버팀목 내지는 시장을 떠받치는 그리고 오히려 좀 시장 기대치를 넘어서는 추가 부양책이 나오게 된다라면 시장 오히려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따라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과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서로 팽팽히 힘겨루기를 진행하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은 앞에서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일부 주에서
미국의 일부 주에서 재봉쇄 가능성이 계속해서 쏙쏙 지금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확진자 수의 증가세,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될 것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습니다. 특히나 내일 저녁이죠. 우리 시간으로 미국 하원의 금융위원회 청문회가 지금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문우신 재무장관과 파월 FOMC 의장, 페드 의장의 출석이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 그 속에서 과연 현재 통화 기조가 과연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그리고 시장 내 더 큰 관심은 문우신 장관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는 추가 경기 부양책의 수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상당 부분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번 주에 경제 성장에 대한 회복,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과연 고개를 들까 말까라는 그런 어떤 임계점에 처해질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 부분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지난주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실적 시즌이 임박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면 경제 회복에 대한 의구심이 한계치에 과연 도달을 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시즌의 임박과 함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역시 유동성에 근거한 어떤 그 한계치에 도달을 하게 될지, 소위 말하는 차익 실현 매물과 추가 유동성의 공급과 시장 속에서 어찌 보면 어떤 쪽으로 힘이 더 쏠리게 될 것이냐, 매우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번째는 미국의 대선 이슈가 되겠죠.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후보별 이제 서서히 대선 공약에 대해서 서서히 이제 지금 이슈화될 어떤 그 시기가 되었다라는 부분을 지금 염두에 두시고, 지금 현재 상황은 바이든 후보가 10%포인트 정도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렇다면 바이든 후보가 시장에 내걸고 있는 대선 공약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선 공약에 의한 시장 내 변화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될지, 이 부분도 조금 꼼꼼히 짚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치료제 개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지금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과 치료제 개발 이슈, 이러다 보니까 시장 내에서 어떤 그 임상실험에 들어가는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어떤 코로나 제약, 코로나 진단 키트와 관련된 코로나 수혜주들에 대한 조금 좀 이야기가 조금 좀 아이러니한데요. 코로나 수혜주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고요. 일단 코로나 발발은 우리에겐 안 좋은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단 키트 관련 주들 움직임, 지난주 후반부터 서서히 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 외국인들의 유턴 여부가 될 것 같은데, 외국인 매도세들은 지금 현재 이제 진정 양상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미국 시장, 그리고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 있는 만큼 외국인 수급 상황 꼼꼼히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에 앞서서 가장 큰 변화 요인이 될 수 있는 원달러 환율, 지금 역외 시장에서 다소간 좀 상승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화의 약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지난 주말 1,200원대 아래로 내려가 있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번 주 과연 1,200원대 이상에서 안정화를 보일 수 있을지 없을지, 이 부분도 꼼꼼히 짚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지표들에 좀 집중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부터 계속 이제 그 날짜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제 그 자막으로 좀 정리해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번 주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부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내일이 되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 PMI 지표가 발표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꼭 좀 짚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미 국회 그 청문회 여기서 파월 의장의 발언 그리고 문우신 재무장관의 발언 꼭 좀 주목해야 되겠다, 짚어봐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수요일에는 6월달 FOMC 의사록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6월달 중국의 차이신 제조 PMI 지표 역시 발표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목요일 역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6월달 실업률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 실업 청구자 건수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지금 현재 그 4주, 6주 내내 그 신규 실업 청구자 건수가 100만 명이 넘는 그런 수치를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안타까운 점은 이제 7월 말이면 추가 실업 수당의 어떤 그 종료가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100만 명이 넘게 상당 기간 지속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추가적인 실업 수당의 지급이 7월 말로 종료가 된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놓고 시장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릴지, 그리고 혹여나 문우신 장관의 청문회를 통한 어떤 그 실업수당과 관련된 어떤 그 제2차 우리나라로 말하면 재난지원금이 되겠죠. 어떤 그 기금의 어떤 그 출연 관련 어떤 그 추가 부양책 나올지 여부도 지켜봐야 될 것이다. 그리고 금요일은 미국 독립기념일이 사실상 7월 4일이죠. 토요일이 되다 보니까 하루 땡겨서 먼저 금요일 독립기념일 증시 휴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오히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차이신 서비스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된다라는 점, 이 부분에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겠다,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확산되면서 미국의 경제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시장 내에서 지금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일단 텍사스에서 이제 그 주류 영업에 대한 재봉쇄가 나타났고, 레스토랑의 영업도 재봉쇄가 나타났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영화관 그리고 헬스장에 대한 영업 재개 계획을 철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코로나 재확산의 어떤 그 현실화로 시장 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된다라면 시장 어찌 보면 V자 반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W자로 조금 좀 시장 내에서 바라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오히려 W자 반등은요, 지금 V자 반등을 보인 이후 다시 한번 급락이 나타났다가 다시 재반등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부분을 시장은 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오히려 업종별로 경기 회복 속도의 차별화 가능성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제가 지난번 한번 그 V 반등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경제가 봉쇄령이 해제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는 속에서 그 속도 회복의 차별화, 업종별 차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경기 회복의 어떤 그 속도가 분명히 지금 현재 상황은 둔화 가능성이 있고요. 문제는 과연 이 부분이 W 회복으로 가게 될 것이냐, 아니면 U자 회복, 늘어진 U자 회복이 어떤 그 계속 진행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 여기에 눈여겨봐야 될 것이 2분기 실적 시즌이 지금 임박을 하게 되면서 시장은 2분기 실적에도 관심을 갖지만 실질적인 시장의 관심은 3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일 것이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시장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W자로 시장이 다시 급락을 하게 되겠느냐, 그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시장 내 풍부한 유동성이 있고, 그 다음에 각 통화 당국들에 대해서 시장의 신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순탄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난 3월에 우리들이 겪었던 3월과 유사한 폭락 장세는 상당 부분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 배경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미 시장 그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상당 부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와 같은 어떤 그 상황이 다시는 발발할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부분을 역설적으로 설명하기에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유동성의 폭발적인 증가 부분, 이 부분은 어느 누구도 반대하기에는 다소간 제한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2월, 3월 시장에서는 유동성의 증가는 없었습니다. 코로나 발발 이후 즉각적인 유동성의 어떤 증가가 나타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이 시장을 만들어놨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바뀌지 않는 유동성, 오히려 더 시장에 신뢰를 얻고 있는 유동성, 이 부분들이 있는 한 지난번과 같은 유사한 폭락 장세는 제한적일 것이다. 세 번째는 정부 중심의 경기 부양 의지가 계속해서 재확인되고 있다라는 부분. 마지막으로 치료제 개발이 시간이 갈수록 이제 6월 말이죠. 7월 초면은 모더나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2차 임상 결과 점점 임박을 하고 있죠. 그 기대감 갖기에 충분하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일단 시장 다소간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계속되는 어떤 눈치 보기 양상, 그 속에서의 순환매 양상은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짧게 끊고 가는 그런 시장 전략 유효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이 앞서서 짚어주셨다시피 이번 주에는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됩니다.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번 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슈 중에 가장 큰 것이 어찌 보면 내일 저녁에 있을 미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FOMC 의사록 발표가 예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러면 이제 그 미국 통화 당국의 정책 방향성과 그리고 행정부를 대표하고 있는 재무장관의 어떤 그 발언 부분이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 소위 말하는 경기 부양책의 재확인에 대해서 시장 상당 부분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양상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쪽으로 무게를 좀 싣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과 문의신 재무장관의 발언 부분에 기대를 해보자. 근데 여기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파월 의장 쪽보다는 아마도 문의신 재무장관의 어떤 그 발언 부분에 시장은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2차 긴급 생활자금, 소위 말하는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도 될 법하지 않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미 미국 의회에서 상당 부분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기존 부양책의 어떤 그 일부가 이번 7월 15일 그리고 7월 말 각각 종료를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렇기 때문에 문우신 장관의 신규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시장은 관심을 갖게 된다. 그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게 되면요. 미국이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 재정 지원 정책이 7월 15일과 7월 31일 각각 종료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는 대출 지원금이 어느덧 빠르게 고갈되어져 가는 그런. 그렇다면 추가 재정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 부분 의회의 허가를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의회 청문회에서 이야기가 될 것이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에서도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 일단 연기를 했습니다. 7월 15일까지 연기를 했는데 이 부분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하게 된다라면 아마도 소비를 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면 소비가 일시적으로 좀 막히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난지원금의 어떤 그 추가 지급 가능성 높아질 것이다라는 점. 600달러의 어떤 그 주간 600달러의 실업수당 추가 지급이 7월 말로
종료가 되어진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 회복 속도의 둔화 가능성, 그리고 주가 차원에서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자꾸로 하방 압력을 받을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하지만 지금 현재 미국 의회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조기 결정 가능성, 미국 역시 의회 8월 10일부터 여름 휴가에 들어갑니다. 그럼 그 이전에 이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빠른 어떤 그 행보가 예상되어진다라는 점. 특히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지금 상황, 그리고 공화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짚어보게 된다라면 여론의 어떤 그 선회, 그리고 그 전반적인 그 경기 부양을 위한 미국 의회의 빠른 행보, 이를 통한 행정부의 또한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역시 시장 내 이번 주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업의 실적 시즌이 본격화됩니다. 어떤 업종들 눈여겨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번 이번 주가 벌써 상반기 마감입니다. 6월 30 화요일이죠. 이제 7월 1일부터 올해 하반기, 수요일부터 이제 그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실적 시즌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또는 분위기, 어떤 그 우려감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시장의 눈높이 어디에 가 있을까? 지금 현재까지는 일단 상황을 짚어보게 된다라면 2분기 실적에 대한 둔화 양상은 이미 시장 내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는, 이미 투자자들로 하여금 다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시장에 실망감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그 배경에는 분명히 기업들의 실적 회복이 3분기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혹여나 4분기 이후로 밀려지게 된다라면, 그렇게 된다라면 시장 내 다소간에 지금 실망감에 따른 변동성 양상이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기업들의 실적 시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 또 확인, 재확인을 계속 해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금융시장은 V 반등을 했죠. 하지만 실물시장의 U자 반등, 오히려 W자 반등은 좀 시장은 기피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U자 반등인데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과 실물시장 간에 이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U자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그 이격의 골은 깊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 깊어지는 그 골이 과연 현재 상황에서는 유동성이 이 부분을 채워줄 수는 있지만 장기화되어진다라면 실물 회복의 속도가 늘어지게 되면서 3분기부터 실적의 회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4분기 이후로 지연이 되게 된다라면 시장 유동성의 힘으로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라는 점 분명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 시즌 임박이 되면서 최근 한 달 사이에 그 FN 가이드의 통계에 의한 집계에 의하면 추정치 2분기 실적의 추정치가 2.3% 정도 하향 조정되어지. 근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2분기 실적 부진은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져 있고 시장의 관심은 오히려 3분기 이후로 쏠려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3분기 이후에 실적이 개선이 되어진다라면 2분기 실적 바닥론이 당연히 부각이 되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은 금융시장의 V자 반등을 계속 지탱하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일단 2분기 실적 시즌은 펀더멘털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는 점 분명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V자 반등 이후에 방향성을 탐색하는 그런 국면이 빠른 순환매를 통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근데 유동성이 지금 현재 시장 내에 있고 여기에 실적이 더해지는 성장주 중심의 빠른 순환매, 이 부분을 분명히 염두에 놓고
2번 2분기 실적 시즌을 대비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 하지만 이것은 결국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IT, 반도체의 어떤 그 업황, 5G에 대한 관심, 자동차 업종에 대한 어떤 그 폭발 수요 가능성,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정부 주도형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관심.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죠. 소부장과 관련해서 우리 시장 과거 상당한 관심이 있었어요. 최근 들어선 다소간 소부장에 대한 관심이 조금 좀 뜸한 것이 사실입니다. 소위 말하는 소외 업종, 소외 테마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소부장에 대한 관심,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와 어떤 그 긴장감, 소위 말하는 갈등을 가졌던 거의 1년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 내에 다시금 관심이 부각되어질 그럴 가능성 분명히 있으니까요. 소부장에 대한 관심도 같이 염두해보자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어서 이번 주 장 전략까지 간략하게 전해주시죠. 네네.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재확산의 어떤 그 숫자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면서 결국은 경제가 재봉쇄로 가게 되어질 것인지 아니면 내일 저녁과 모레 있게 될 어떤 그 FOMC의 의사록 발표를 통해서 그리고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오히려 모멘텀의 어떤 그 상승 모멘텀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을지 이번 주 상당히 중요한 그런 어떤 그 기로에 서 있다라는 부분. 근데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빠른 순환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빠른 순환매, 업종별 빠른 순환매. 근데 2분기 실적 시즌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시장 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 중심의 빠른 순환매, 그러면서 향후 주도주를 탐색하는 그런 어떤 그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 유동성이라는 부분과 회복 지연이라는 부분. 이 속에서 우리는 코로나 확진자 수에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성장주 중심의 순환매를 염두에 보자. 결국은 2차 전지 관련주, 엔터테인먼트, 5G 플러스 그리고 IT와 클라우드.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된 전반적인 시장 내 관심 업종 계속해서 우리 눈여겨보자라는 말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와 전략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안 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